네, 기계 시스템 설계 특론 5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5주차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미적분의 어떤 기초를 좀 탄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실제로 실생활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적용되는 미적분의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좀 이해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그냥 떤 막연히 이제 공식이나 이런 기계적으로 좀 암기를 했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떤 유도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사실 개념을 좀 익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내용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공학수학의 이번 커리큘럼에 들어있는 그 미분 방정식을 푸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일반적인 쉬운 조금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일단은 우리가 캘큘러스의 아까 말씀드린 기초를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약간의 어떤 결국은 이제 미적분이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떤 변수의 변화율을 다루고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인 실무에서 많이 이제 많은 문제 해결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실생활에서 우리가 적용 가능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지금 이제 연구하시는 그런 연구 주제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 두세 가지 정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제가 어떤 미분, 적분의 어떤 기본 개념들이 어떻게 실생활에 저희가 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비행기가 이제 일정 고도에서 이제 뭐 착륙을 하기 직전에 저기 이제 관제탑하고 이제 뭐 이렇게 교신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간 t 제로 이미 시간 t 제로에서 비행기가 그러니까 레이더에서 관측하는 길이 여기서 이제 d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게 한 5km 정도 거리에 있고 높이는 이제 3km를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착륙을 위해서 이제 거리 그러니까 시간 속력을 이제 줄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관측소로부터 비행기까지 거리를 기준으로 한 속도의 어떤 줄어드는 비율이 시간당 한 320km/h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시간 t 제로 그 순간에서의 비행기의 어떤 그 속도, 그러니까 날아가는 방향으로의 속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풀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봅시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요. 이쪽으로. 지금 고도는 3km를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레이더 추적기에서 직접적으로 비행기를 관측하는 저는 5km 떨어져 있고, 이 시간에 어쨌든 여기서 어떤 레이저를 쏴서 이 방향, 이 레이저의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속도의 감속을 재보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었다. 이럴 때 결국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수평 방향의 비행기의 어떤 속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S를 알고 있고 S는 시간의 함수죠. 여기서 구하라는 건 사실은 dsdt 여기 이제 s''인데 결국은 이제 f''t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뭘 구하려면 사실은 이게 원래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주어져야 저희가 뭐 미분을 하든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작 안 주어져 있고,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보시면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 거죠. 얘가 이제 고도는 3km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비행기가 계속 일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고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이런 식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점점 올수록 고도는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걸 해보면 사실은 지금 뭔가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 고도는 유지가 되는데 이 거리 이게 뭐 S라고 할까요? S 뭐 X라고 하면 그죠? 그리고 요 길이 요걸 이제 여기서는 D라고 표현했는데 요것들이 사실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결국은 어떤 상관관계냐면 고도를 유지한 채 얘가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고 있는 거죠. 얘가 이제 얘도 이제 이게 S방이니까 수평방이니까 뭔가 얘도 속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고 D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함수가 주어져야지만 D도 뭐 G에 T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야지만 D 프라임 여기서도 뭐 S 프라임 이렇게 구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하면 이걸 어떻게 푸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어떤 미분이라는 게 함수의 변화율 어떤 그 변화율 물리량의 변화율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 두 개의 변수 사이에 어떤 그 상호간의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D도 시간의 함수고 S도 시간의 함수예요. 그런데 D와 S도 뭔가 상호간에 지금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 컨스트레인트에 관한 식을 먼저 찾아내시고 나면 사실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어쨌든 고도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일단 언뜻 봐도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D제곱 플러스 S의 제곱은 3의 제곱이죠. 9. 이러한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얘는 어찌됐든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저희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미분을 해볼까요? 왜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S 프라임이잖아요, 그죠? 얘는 DS의 DT. 네, 이게 어쨌든 뭐 함수 얘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올 텐데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요거를 사실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D 제곱. 우리가 어떤 항을 더한 거는 따로 우리가 미분을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이제 인지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죠. DDT는 상수지만 다음과 같이 미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근데 상수를 미분하면 변화율이 없으니까 상수의 변화율이 없으니까 얘는 제로죠, 그죠? 근데 얘 관계로부터 이제 우리가 뭔가를 끌어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제 체인 룰이 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요걸 먼저 해볼게요. D, T의 D 제곱. 언뜻 보면은 야 이거 D하고 T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이건 상수 아니야 이거 0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거리 이 D는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지금 계속 요 길이가 변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시간의 함수예요. 이거 뭐 H라고 할까요? 시간의 함수예요. 그래서 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D에 시간에 미분하면 요 항이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 정확한 관계에서 지금 모르잖아요. 항상 주어지면 이게 주어지면은 제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D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 얘랑 사실은 이게 무한소끼리는 사실 이제 거의 그냥 우리가 변수처럼 이동시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게 왼쪽과 같은 거거든요, 그죠? 근데 어떤 함수 D라는 거는 그 변수 자체로 미분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2D. 그리고 얘는 말 그대로 그냥 D 프라임이에요.
뭔지는 몰라요. 근데 뭔지는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노테이션 상으로는 어떤 거리의 시간당 변화율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ds 제곱 dt도 마찬가지죠. 한번 해보면 ds dt 이건 사실은 얘하고도 원래 지우니까 좌변하고 우변은 같잖아요. 그죠? 하지만 얘도 표현을 해보면 s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요거 자체는 s의 프라임이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s가 굳이 어떤 함수임을 알면 제일 좋은데 모르더라도 다 같이 수직상으로 개념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관계식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ED의 D 프라임 플러스 ES의 S 프라임은 상수는 0이니까 이 관계를 구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이쪽 수평 방향의 요거의 속도의 변화율이잖아요. S 프라임.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S분의 D의 D 프라임이죠. 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의 변화율 요 값을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값이 주어져 있느냐? 주어져 있죠 지금. S는 요거 보니까 여기 이제 4가 돼야 되거든요. 이 순간에 거리는 4, D는 5. 그 순간에 요 거리의 변화율은 제가 주어져 있죠. 얘가 재가지고 얘가 계측을 한 거예요 지금 그 값을. 얘가 얼마입니까? 320 km/h가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320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4, 8, 400. 400이지만 마이너스 5가 붙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지금 이쪽으로 이런 관계식으로 갈 때 수평 방향으로는 얘 비행기는 지금 현재 요 시점에 그러니까 S가 4km 남은 이 시간에 t0라는 시간에 지금 400km/h로 지금 속력을 감속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을 이 관계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계속 일반적으로 자꾸 도함수 구하면은 뭐 함수가 주어져 있고 얘를 뭐 있으면 tx t다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고 자꾸 이제 요거에만 저희가 집중을 했는데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런 함수가 주어지지 않아도 어떤 이런 문제의 물리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컨스트레인트 상호간의 구속 조건에 의해서 전혀 그 함수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그 변화율, 그 값의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게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고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체인 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제 다시 따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어떤 문제 풀 때 이런 거 적용하는 게 좀 익숙하셔야 미분, 적분, 그걸 떠나서 이제 미분 방정식 이런 거를 푸실 때 좀 능숙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좀 신경 써서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저희가 이제 한 두 문제 정도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요 유형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참고 문헌에도 단골로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원뿔 안에 우리가 이제 물을 채울 때 우리가 물을 채움으로 인해서 안에 차는 그 부피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볼륨으로 저희가 V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근데 볼륨이 점점 차면서 사실 그 높이도 사실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미적분에서 우리가 변수의 어떤 변화율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부피의 변화율과 높이의 변화율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그런 걸 물어보는 어떤 재밌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또 저희가 어떤 미분의 그런 어떤 특성, 그 다음에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그런 특성을 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문제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저희가 판서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사실 이제 고깔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원뿔 같은데 이제 물을 여기서 이제 넣는다고 할 때 요 물 참에 따라서 요 높이가 사실 시간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죠? 물을 우리가 주전자 이렇게 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는 부피의 변화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때 dv dt죠, 그죠? 다음에 이제 높이의 변화율 h 프라임인데 얘도 시간에 따라 변할 텐데 dh dt. 예, 그래서 높이의 변화율과 요 높이와 부피의 변화율과 상 관계에 대해서 구해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도 사실은 우리가 이걸 알면 사실 편해요. V는 3분의 1 A의 H. 사실 요거는 우리가 이 원뿔 면적을 구하면, 그죠? 이게 했을 때 구하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나옵니다. 밑에가 면적이 A고 높이가 H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있으면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요거 사실 이거 적분의 문제거든요, 그죠? 이 적분은 나중에 숙제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미소한 그 볼륨 dv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r이면 요 면적 파이의 r 제곱이 되겠고 이 높이를 이제 극한 무한소죠. dy를 잡고 요 dv를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요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요건 한번 나중에 한번 숙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적분도 해야 되니까 미분분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하면은 일단 여기 보시면 서로 좀 관계식이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이제 높이를 h라고 했으니까 vt는 3분의 1의 요 면적 이 면적이 높이가 ht일 때 면적이니까 그죠? 면적을 a의 t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ht 3분의 1 ah니까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적어볼게요. vt는 3분의 1 at의 ht 왜냐면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요. 그죠? 그럼 3분의 1의 at는 저희가 파이의 r인데 r이 사실 시간의 함수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 반지름 r과 요 높이 h가 서로 상호 간에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종속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상호 간에 이제 서로 연관성이 있는 그 연관식을 사실은 저희가 좀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게 이제 관건인데 이렇게 단면을 그려보게 되면 이게 원뿔일 때 이 각도는 정해져서 나오거든요. 그죠? 제가 세타라고 하면 이게 반경 r이고 이게 h죠. 그러면 항상 이 관계는 탄젠트 세타는 h분의 r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h분의 r. 이 관계식을 여기다 일단 넣는 거예요. 변수를 하나를 줄여야 되니까 그죠? 3분의 1 파이에 뭘 줄일까요? h에 대한 거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r을 줄여야 되겠지만 r은 h 곱하기 탄젠트 세타 여기다가 h의 탄젠트 세타의 제곱 곱하기 h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변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t와 어떤 그 ht와의 관계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근데 v와 h는 또 시간에 대한 함수고요. 그래서 구해졌으니까 이것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3분의 파이의 탄젠트 제곱 세타는 상수죠. 그 다음에 그러면 h의 3승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 계속 해볼까요? 여기 이제 이거 시간을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v 프라임은 dv dt 이퀄 3분의 파이 탄젠트 제곱 세타인데 이거를 dt의 h의 3승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잘 미분을 해야 되는데 d dt 그래서 근데 h가 시간의 함수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만 뭐 한번 미분해서는 되진 않아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아까 체인 룰에 의해서 dh h3승을 다시 dh를 dt로 미분을 해줘야 되죠. 얘는 3의 h의 제곱 곱하기 h 프라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v 프라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간에 따른 볼륨의 변화율과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파이의 탄젠트 세타의 제곱 곱하기 3의 h의 제곱에 h 프라임. 이건 지워지고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v 프라임은 파이의 탄젠트 제곱 세타 곱하기 h 제곱에 h의 프라임. 네,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갖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이 탄젠트 세타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볼륨의 변함에 따라서도 어떤 관계식을 갖지만 나중에 최종 요 지오메트릭한 관계식이기 때문에 r 제곱하고 h로 저희가 할 수 있죠. 탄젠트 세타는 상수인데 h분의 r 제로라고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값이야. 그리고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죠? 파이의 탄세타가 h분의 r 제로의 제곱에 h 제곱 h 프라임.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최종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실 거는 어쨌든 저희가 현상학적으로 에서 물을 부으면 볼륨도 변하고 시간에 따라서 따라서 요 지오메트리의 어떤 컨스트레인트에 따라서 높이도 변하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볼륨과 높이가 시간에 대한 함수고 결국 거기서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할 때 h 자체가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 그러면 이 h 값이 시간에 대한 어떠한 식으로 주어져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만약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얘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죠, 그죠? 어떤 얘의 값을 h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지만 h의 시간에 대한 미분과 한번 같이 붙여줘야만 요게 이제 서로 캔슬돼서 원래 여기 나오니까 일종의 체인 룰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하셔야 이제 문제를 풀거나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도함수의 또 핵심적인 어떤 함수의 이제 미분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증명도 해보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미분을 적용한 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함수의 곱에 대한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사실 배워오던 거긴 한데 매우 익숙한 내용일 수는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계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을 외워서 푸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게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냥 증명도 안 하고 그냥 믿고 이렇게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시 그 판서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서 이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호인지 좀 연관성 있는 변수들 간의 그런 체인 룰을 가지고 문제를 좀 몇 문제 풀어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어떤 그 물리량의 변화율에 대한 것들 항상 어떤 그 미분 값들, 도함수 값들 아니면 디퍼런셜 무한소의 값들로 이렇게 저희가 관계를 찾다 보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저희가 미적분을 하다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뭐 주요한 함수들에 대한 우리가 미분을 하면 왜 그렇게 그 예를 들어서 뭐 x에 n승을 미분하면 왜 이게 n분의 x에 n-1이 되는지, 아니면 뭐 exponential 함수를 미분하면 왜 이게 그냥 자기 자신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익숙해지면 그냥 거의 그냥 공식처럼 쓸 수는 있게 되는데, 무조건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없이 공식만 쓰게 되면 저희가 문제를 나중에 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기초가 되는 이런 내용들부터 조금 익혀두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이해가 완벽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좀 공식들을 외워서 적용을 한다든지, 결국은 이제 저희가 문제를 풀면 뭐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우리가 해서 푼다고 해서 풀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런 어떤 함수의 미분 적분이 잘 안 풀려서 수식적으로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경우에 굉장히 그 미분이나 미분 방정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돼요. 오히려 이렇게 좀 사소한 어떤 함수들에 대한 미분 적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몸에 잘 익혀두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개념을 잘 잡게 되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거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강의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두 개의 함수의 곱에 대한 미분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거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d분의 dx에서 2x에 뭐 sin x 이걸 미분하라 그런다면 함수의 곱이 돼 있잖아요, 그죠?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붙여주고 앞에 거 가만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x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어떤 미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함수의 곱의 법칙, 곱으로 이어진 함수를 미분했을 때 다음과 같이 된다는 이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d분의 dx에 뭐 2x에 3x 제곱에 sin x 세 개의 함수가 곱해진 형태잖아요, 그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 f, g, h의 곱의 미분은 당연히 우리가 추론해 보면 f 프라임 g h 플러스 f의 g 프라임 h 플러스 f g h 프라임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보라 그러면 사실 이렇게 쉽진 않죠. 쉽진 않고, 근데 그럼 꼭 우리가 이걸 증명을 해봐야 되느냐? 물론 이제 저희가 수학을 전공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수학을 전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두 개의 함수의 곱에 대한 이런 미분의 전개 공식에 대해서는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쨌든 미분 적분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개념들을 좀 익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것도 지난번에 이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G라 그러고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F 곱하기 G의 면적이거든요. 요거의 증분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표시가 되고, 다시 이쪽에 F의 증분 dF, 이쪽이 G의 증분 dG 해서 요 증분 값은 요 면적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1번, 요거를 3번, 요거를 2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1번은 어떻게 됩니까? F 곱하기 dG, 그 다음에 2번은 G 곱하기 dF 플러스 3번은 dF 곱하기 dG, 이렇게 이제 저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FG 프라임이라는 것은 요거를 이제 시간으로 시간이 아니겠죠, 그죠? 네, 요거는 이제
어쨌든 뭐 공간을 이렇게 나눈다고 치면은 한번 다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고 요것도 이제 이렇게 나눠줘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게 FG의 프라임 이거를 FG 프라임 플러스 G의 F 프라임 되는데, 원래 이제 뒤에 것도 이렇게 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무한소와 무한소의 곱은 0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정의를 안 하고 뉴턴이 썼던 방식으로 해도 사실은 이 관계식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라이프니츠가 가정했던 무한소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렇게 이걸 무시할 수 있다는 걸 도입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이게 함수의 어떤 그 고배 법칙 이걸 쉽게 유도를 해낼 수 있고, 아 요게 실제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모든 식에 다 적용이 가능하구나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매번 이런 식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믿고 전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고배 법칙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좀 이해를 해두고, 좀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공식 같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 대신 이게 좀 익숙해지려면 여러 번 이제 좀 많이 풀어봐야 되고, 특정 함수 요런 거 좀 쉬운데 뭐 탄젠트 세타를 뭐 미분한다,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다, 뭐 세크 제가 뭐 이걸 뭐 미분했을 게 어떻게 되느냐, 뭐 하이퍼볼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사실 조금 이제 신경을 써서 외울 필요가 있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또 미분의 정의에서 유도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평소에 좀 연습을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함수의 곱의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알아봤고요. 또 다음과 같이 사실은 함수가 이제 분모의 이제 목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도함수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매우 자주 발생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분모에 있는 함수를 한번 제곱을 해서 분모에 두고, 분자에는 원래 분모에 있는 함수를 한번 미분하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뭐 그런 내용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좀 저희가 높일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어찌됐든 미분의 개념이 항상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유도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살펴보고요. 또 지금 요 바로 전번에 저희가 적용을 했던 함수의 곱의 미분의 어떤 뭐 일종의 공식이죠. 예, 그런 공식과 몫의 도함수를 조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어떤 몫의 형태지만 그러니까 두 개 함수가 분자와 분모에 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도함수를 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서를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엔 또 저희가 조금 뭐 헷갈릴 수 있는 게 사실 분수 함수의 도함수 같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요거는 원래대로 하면 fx를 한번 제곱해주고 마이너스의 f 프라임 x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와 있는 거를 공식적으로 외웠는데, 이걸 무조건 외울 수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이게 이해를 못하고 외우면 사실 매번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x분의 1의 미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극한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델타 뭐 h라고 갖고 h가 0을 무한히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델타 h 마이너스 x의 f의 x 플러스 델타 h 마이너스 f의 x, 이게 원래 이제 정의인데, 여기는 함수 자체가 fx분의 1이니까 요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요렇게. 요것만 먼저 네? 요거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f의
x 플러스 델타 h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은 곱해져야 되겠죠, 그죠? f의 x 플러스 h f의 x분의 f의 x 마이너스 f의 x 플러스 델타 h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어차피 여기에 밑에 다시 원래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델타 h가 붙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리미트 델타 h가 여기 하나 없이 가까이 갈 때가 이제 여기 붙죠. 다시 델타 h가 0에 간다 그러면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델타 h가 0에 갈 때 밑에는 f의 x 플러스 델타 h 곱하기 f의 x의 델타 h분의 x 마이너스 f의 x 플러스 델타 h 이거 델타 h입니다. 그럼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거는 거의 0으로 가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게 되냐면 리미트 델타 h가 0으로 갈 때 fx의 제곱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델타 h분의 요거는 사실 다시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fx 플러스 델타 h 마이너스 fx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면 요거는 요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f의 x의 제곱분의 1이고 다시 리미트 델타 h가 0으로 갈 때 델타 h분의 그죠? 마이너스 요건데 요게 사실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봤을 때 얘가 결국은 f 프라임 x거든요, 그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밑에 원래 나와 있는 f x의 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이런 그 뉴턴이 썼던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저희가 유도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는 데 항상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함수의 이런 분수 함수의 형태로 돼 있을 때는 밑에 걸 한번 미분해주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원래 분모에 있는 함수를 도함수로 이렇게 해서 구한다 하는 게 이제 요 분수의 분수 함수 형태로 돼 있는 요거 이제 도함수를 구하는 그게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분수함수인 경우에는 뭐 분모에 있는 걸 한번 제곱하고 분모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앞에 마이너스 붙인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외우면 안 되고 왜 그런 식으로 유도됐는지 한번은 최소한 한번은 유도를 해서 내가 이게 그러네 실제로 뉴턴이 했던 방식을 써보니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가잖아요. 이거는 증명을 한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거의 그냥 공식적으로 아니면 몸에 이렇게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냥 습관 직관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요? 사인 x분의 1이다. 뭐 이런 거 우리 미분 한다 그러면 그럼 당연히 이거 밑에 거 한번 분모를 제곱해주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여야죠, 그죠? 사인 x 하면 코사인 x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코사인 x분의 1이다. 요거 마찬가지로 분모를 한번 미분해주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거든요, 그죠? 네, 그럼 이게 결국은 코사인 제곱 x분의 사인 x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호관계에 있어가지고 틀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어떤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기껏 식은 잘 푸는 방법은 잘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부호가 틀려서 꼬여버리면 이거 완전 문제가 산으로 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의 해가 없는 방향으로 막 이렇게 가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어떤 함수에 대한 어떤 우리 미분에 대한 공식들을 물론 이제 잘 숙지해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이렇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접근을 하셔야 자신감도 생기고 이해도도 높아진다.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떤 이러한
또 함수의 몫으로 주어져 있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약간의 공식같이 이제 할 수 이제 되는 거는 이제 많이 아는데 실제로 계산하면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식들도 한번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거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편해요. f 곱하기 g분의 1의 함수. 앞서서 지금 저희가 두 개 했잖아요. 함수의 곱에 대한 미분, 그다음 어떤 몫의 형태로 나와 있는 미분. 그런 두 개를 이제 조합을 하는데 이 두 개 합쳤다 보면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면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한번 이렇게 곱해주고 플러스 앞에 거 가만 놔두고 뒤에 거를 한번 미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전에 했던 이 형태 나오니까 그죠? 여기서 한번 보면 요거는 그냥 f 프라임의 g분의 1 플러스 f인데 아까 요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몫을 한번 제곱하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일단 다시 전개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밑에는 근데 g 제곱 몫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f 프라임의 g를 한번 해줘야 되고 마이너스의 f의 g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표현이 됩니다. 맞죠? f 프라임 여기 잘못됐네 지금. 이거 이제 쓰다 보면 이렇게 헷갈려요. f 프라임 g는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뒤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를 미분하고 앞에 걸 붙여야죠. 그죠? 맞죠? g 프라임 f 이렇게 뭐 유도를 해봐야 사실은 이렇게 좀 잘못 쓰고 있는 걸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원래대로 증명하면 굉장히 좀 복잡은 한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곱의 미분을 함수의 곱의 미분을 하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유도 과정을 통해서 습득을 했고 또 이런 어떤 함수의 어떤 몫의 형태로 나타난 것도 우리가 방금 유도를 좀 해봤으니까 그걸 이제 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근데 요거는 정말 저희가 뭐 미분을 풀든 뭐 적분 문제를 풀든 미분 방정식 풀든 적분을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자주 쓰게 되는 그런 공식인데 요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니까 나 충분하게 나 이해했고 요거 유도할 수 있어 그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자주 써먹으면서 이제 여기 익숙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항상 또 걸림돌이 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약간의 좀 특이한 세크 제곱의 x를 미분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몰라서 사실은 못 푸는 거지, 그죠? 공식 자체는 몰라서 못 푸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시고 하면 최소한 어떤 그 문제를 풀 때 있어서 미적분에서 이런 함수들을 미분 적분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막히는 부분을 좀 없애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 그런 것들은 많은 문제를 푸시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는 거니까 대신 아무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차근히 이번 학기 강의를 통해서 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앞서 저희가 문제 풀이에서도 했고 지난주에도 사실 제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체인 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분 적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요 dx분의 dy가 일단 라이프니츠가 얘기한 대로 굉장히 작은 값이지만 무한소의 값이지만 요것들이 사실은 그냥 별도의 어떤 값처럼 변수처럼 저희가 미분 적분에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다음과 같은 체인 룰에 의해서 어떤 두 중간에 매개 변수나 어떤 매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제가 굉장히 미분 적분을 손쉽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합성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그 개념과 마찬가지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깐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이해도를 높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앞서 이제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자꾸 나왔던 이제 뭐랄까 이게 체인 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해서 어떤 함수를 이렇게 독립 변수면 종속 변수를 이렇게 할 때 사실은 라이프니지 같으면 요거를 하나의 그 독립적인 무한소를 독립적인 어떤 변수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유롭습니다, 이동하는 게. 그래서 어떤 중간 어떤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중간에 있던 치환의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렇게 지워질 수도 있고 무한소이기 때문에 하면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렇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얘와 얘를 따로 하나의 다른 변수로 저희가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dx로, 그죠? 네. 앞서 이제 우리 예제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그 어떤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에 우리 함수 관계에서 미분을 하고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하니까 사실은 이런 관계를 이용을 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능수능란, 뭐 심지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y 뭐 여기 d세타라고 하고요. d세타, du, du, dx 뭐 이렇게 체인으로 써도 되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얘 지워지니까 결국 얘는 dy분의 dx분의 dy 요걸 나타내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좀 파워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두고 적용할 게 나오게 되면 부담, 그러니까 뭐랄까 왜 그러지? 그림하고 이런 체인 룰에 의해서 그렇구나 하는 거 좀 봐주면 되고, 요거의 어떤 다른 표현이 뭐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gx라는 함수가 있고 gx의 값으로부터 다시 fx 이렇게 그러니까 x에 대응하는 어떤 함수값이 있고 얘를 다시 정의역으로 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gx가 되겠죠, 그죠?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거 두 개를 이제 합성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함수 x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다시 f라는 함수의 정의역으로 해서 새로운 함수값에 대응이 되는 이런 걸 우리가 그래서 fx라고 한다면 합성함수의 미분인데 이거 실제로 저희가 미분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원래 함수를 이 안에 있는 합성함수를 변수로 보고 걔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함수를 다시 독립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개념하고 똑같거든요, 그죠? 여기는 우리가 df를 사실은 좀 굳이 풀어 써보자면 안에 있는 gx 요 변수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고 그리고 그 변수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체인룰과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체인룰이 굉장히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쓰인다. 미분이나 적분 전 분야에 걸쳐서 좀 염두를 해주시고 하여튼 합성함수의 미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제도 풀어가면서 실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은 할 텐데 오늘은 어찌됐든 그 체인 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알아봤고요. 나중에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증명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나중에 한번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인덱스 좀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가 예제 문제 지난 시간부터 이번까지 이런 체인 룰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굉장히 손쉽게 저희가 어떤 미분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언급을 해주기 위해서 간략하게 개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증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별도로 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요런 식으로 저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문제에. 그리고 이제 이해는 쉽게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한소는 서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받아만 들이면 좌변하고 우변은 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미분에 대한 연산을 진행을 해도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저희가 어떤 미분적분에 대한 조금 이해도를 높이는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언급을 해봤고요. 저희가 이번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공학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상미분 방정식의 어떤 풀이, 접근 방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문제를 푸는 그런 능력을 배양한다기보다는 어떤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실질적인 문제는 저희가 이제 매트랩을 통해서 풀어보는 그런 능력을 좀 길러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점에 좀 유념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사실 1차의 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풀이법, 여러 가지 뭐 변수 분리법이라든지 뭐 완전 미분법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문제 풀이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2차, 그러니까 도함수가 2차에 미분이 있는 그런 상미분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 유형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마 자주 보시는 유형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어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에 2차 미분 텀이 있고 1차 미분 텀이 있고 함수 자체에 어떤 텀이 있는데 이제 우측에 이제 소스항이 이제 0인 경우에 저희가 이제 동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미분 방정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또 앞에 y 프라임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가 변수이면 굉장히 좀 우리가 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상수인 경우에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매우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선형이냐 비선형이냐도 중요하고 상수가 상수냐 그러니까 코에피션트가 상수냐 변수냐 그 다음에 우측에 소스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미분 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해를 푸는 방식이.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매트랩으로 이제 저희가 풀게 되면 굉장히 손쉽게 해를 즉각적으로 구해주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그냥 기계적으로 매트랩에서 그냥 풀이의 어떤 공식대로 저희가 문제 푸는 그런 유형대로 이렇게 풀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은 매트랩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일단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좀 높이신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판서를 통해서 조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이제 자꾸 이제 제가 반복을 말씀드립니다만 2차의 호모지니어스한 선형 방정식에서 특히 이제 코에피션트들이 상수일 때 x의 함수가 아니고요 이렇게 상수로 주어졌을 경우에 일반 해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반복 좀 말씀드리지만 요거의 펀더멘탈한 솔루션 y1, y2가 존재한다. 그 결과적으로는 ly1은 0이고 ly2도 0이고 특히 이제 y1과 y2가 선형적으로 독립적일 때 이제 펀더멘탈 솔루션이라고 하고 이때의 일반해는 여기 상수를 붙여서 두 개를 리니어하게 조합하는 요게 이제 요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다, 일반 해다. 저희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요 일반 해를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잠깐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식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쪽에 소수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한 번 미분하고 또 두 번 미분한 거를 서로 더해서 0이 되려면 사실 여기 적용될 수 있는 함수 형태는
몇 가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엑스포넨셜 함수는 얘를 결국은 한번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적분을 해도 자기가 자신이 되고요. 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일반 해가 펀더멘탈한 솔루션이 y는 어떤 다음 같은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요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y 프라임은 뭐 우리 미분 뭐 공식처럼 되어 있으니까요. 요건 뭐 잘 아실 테고 y 두 번 미분하면 람다의 제곱에 2에 람다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항들을 각각 이제 여기 넣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넣고 얘도 여기에 넣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람다의 제곱에 2의 람다 x 플러스 p의 람다의 2의 람다 x 플러스 q의 2의 람다 x 이퀄 0이 되겠고요, 그죠? 공통항을 뽑아내겠습니다. 이 람다 x를 뽑아내면 람다의 제곱 플러스 p의 람다 플러스 q 이퀄 0 이게 돼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0이 되려면 요 가로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면 저희가 이 식을 항상 만족을 하게 되겠죠. 항등식이니까요. 그럼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적어보면 람다 제곱 p의 람다 플러스 q 이퀄 0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의 요 람다 값은 이 2차의 미분, 2차 그냥 방정식이죠. 람다에 대한 2차의 이제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이 해 구하는 거는 뭐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또 요거 일반 해는 저희가 보죠. 그러면 뭐 거의 아시겠죠. 이게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 제곱 마이너스 4q 뭐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쉽게 람다의 값을 구하면 결국은 이제 해가 두 개가 되겠죠. 람다는 람다의 1, 람다 2가 나올 텐데 이게 서로 다른 요 안에 값에 요 p와 q의 값에 따라서 두 개 서로 다른 실수해를 가질 수가 있고 중근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허수 이게 이제 요 안의 값이 이제 0보다 작으면 허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우리 이런 상수의 개수를 갖는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소수항이 0인 경우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에는 일반에는 다음과 같이 람다의 1x 플러스 c2의 익스포넨셜 람다의 2x 요렇게 구할 수가 있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희가 편하게 쉽게 일반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소수항이 0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 항들이 상수여야만 합니다. 네, 일단 그런 제약 조건은 있지만 그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일반해를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고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조금 접근한 방식대로 이게 그 함수의 미분 방식 형태를 보니 보나마나 함수는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군 해서 가정으로부터 저희가 자연스럽게 유도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기억에도 오래가고 나중에 이런 문제를 봤을 때도 그게 이제 기억이 나셔서 상당히 손쉽게 해를 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그 교재 예제는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연습 문제 중에 한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수의 코에피션트를 갖고 있고 호모지니어스하니까 우리가 y equal exponential 람다 x의 일반해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y 프라임은 람다의 exponential 람다 x, y의 2 프라임은 람다 제곱의 exponential 람다 x가 되겠죠, 그죠? 한번 시계
대입을 해보면 람다 제곱의 엑스포넨셜 람다 x 플러스 2파이의 람다의 엑스포넨셜 람다 x 플러스 파이 제곱의 엑스포넨셜 람다 x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엑스포넨셜 람다 x를 끄집어내면 결국은 람다의 제곱 플러스 2파이의 람다 플러스 파이의 제곱 이퀄 0이 되니까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가 사실 람다잖아요, 그죠? 근데 람다에 대한 2차에 이제 다항식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저희가 람다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근해 공식에 의해서 하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씨가 4파이 제곱이니까 사실 이게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얘는 마이너스 파이의 중근을 갖게 되죠, 중근. 그럼 이제 해가 하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이제 앞서서 살펴본 바대로 보면 저희가 요 2차의 선형 일반에는 C1, Y1 플러스 C2의 Y2 펀더멘탈한 두 개의 선형적으로 독립적인 펀더멘탈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필이면 이제 중근을 가지니까 이게 하나밖에 저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Y1은 일단 하나 납니다. exponential 어떻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파이의 x.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저희가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 전에 리덕션 오브 오더를 할 때 2차에 호모지니어스한 선형의 미분 방정의 근이 하나가 주어지면 다음을 여기 오더를 줄여서 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의 2는 y의 1 이렇게 제가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마찬가지로 식을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한번 좀 번거롭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손에 좀 익으셔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되고 y2 프라임은 u2 프라임의 y1 플러스 u2 프라임의 y1 프라임인데 플러스 프라임이 아니죠, u 프라임이죠. 네, 이거 이제 실수하면은 엉뚱한 해로 갑니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식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마찬가지고 얘는 저기 2파이를 곱해야 되니까 2파이의 y2 프라임이니까 얘는 2파이의 u 프라임의 y1 플러스 2파이의 u의 y1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파이 제곱의 y2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이 제곱의 u의 y1 이렇게 되겠죠. 요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요 식에 그냥 적을게요. 다시 한번 적을게요. u2 프라임의 y1 플러스 2배의 u 프라임의 y1 프라임 플러스 u의 y1 프라임. 요거를 이제 여기로 갖고 올게요. 그러면 u 프라임이니까 2파이의 u 프라임의 y1 플러스 2파이의 u의 y1 프라임. 요거를 갖고 오면 되죠. 그럼 파이 제곱에 u의 y1 해서 요거를 다 더하시고 얘를 열어 놓는데 y1은 요 아까 우리 선형 미분방 해니까 여기 이제 날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u2 프라임의 y1 플러스 괄호에 2배 y1 프라임의 u 프라임 플러스 2파이의 y1의 u 프라임 그걸 0이고 이건 u 프라임을 좀 바꾸고 다시 표현을 해보면 다시 써버려서 u2 프라임의 y1 플러스 2배의 y1 프라임 플러스 2파이의 y1의 u 프라임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y1을 알고 있습니다. y1 아까 어디서 보였죠? 네, y1 여기 있고 y1 프라임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파이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파이의 x 얘가 y니까 결국 y1 프라임 분의 y1은 마이너스 파이. 네. 그래서 u2 프라임 플러스 2배의 y1 프라임 플러스 2파이
u 프라임 이퀄 0인데 그죠? u2 프라임 플러스 요게 얼마야? 마이너스 파이잖아요. 2 곱하기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파이 u 프라임 이퀄 제로인데 이게 제로죠. 결과적으로 제가 구한 거는 u2 프라임은 제로다. 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u 프라임이 그러면 결국은 컨스탄트고 u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y1은 어디 있나요? y1 네, y1은 여기 있고 제가 y2는 u의 y1인데 얘가 컨스탄트의 x다. y1이다. 네. 다음과 같은 해가 구해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밑에 한번 써보면 yh는 c1의 y1 플러스 c2의 y2인데 c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파이 x 플러스 c2의 x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파이의 x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할 수가 있죠.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는 요 y1과 요 y2가 선형적으로 독립적인지를 저희가 최종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독립적입니다. 이게 론스키안으로 한번 해보셔도 되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함수에 x배를 곱했는데 이게 상수배의 함수가 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요게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람다가 중근을 가질 때는 y1이 하나가 있으면 y2는 거기에 x를 곱한 y1이다. 이게 나온 이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 경우랑 그건 굉장히 쉽죠, 문제 풀기에. 그다음에 이제 중근을 가질 경우에 왜 저희가 첫 번째 펀더멘탈 솔루션에 앞에 x를 붙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봤고요. 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특성 강정식이 이제 허근을 가질 경우에, 그러니까 허주를 근으로 가질 경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일단은 특성방을 바로 쓰면 람다 제곱 플러스 람다 플러스 3.25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들은 익숙해지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잠깐 뭐 어떻게든 좀 까먹었다 싶으면 아까 이제 유도를 하는 과정 한번 넣으시면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람다는 2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25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음수니까 이제 허수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떻게 됩니까? 12, 그러니까 루트 12의 i가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루트 3i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람다의 원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람다 2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죠. 그러면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의 저희 x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변수 x 독립변수 보면 이게 y1이 되고요, 그죠? y의 2는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루트 3 i의 x 이렇게 해서 일반 해는 c1의 y1 플러스 c2의 y2 그래서 조금 복잡합니다만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i의 x 플러스 c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i의 x 이렇게 하셔도 정답입니다. 뭐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자꾸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허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니까 사실은 여기에 다음과 같은 걸 써서 제가 좀 풀어 쓴 겁니다.
네, 다음과 같은 그 지수 함수와 허수와 삼각함수가 낸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교재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유도 과정도 나와 있고요. 이게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여러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시간을 가지고 뭐 왜 이렇게 유도가 됐고 이게 어떤 수학적인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제가 이 과정 중에 나오는 거니까 이런 관계식이 있다는 걸 일단 숙지를 해 두시고 그럼 요거 이제 좀 풀어 쓰겠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i는 x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었으면 됩니까? 2에 마이너스 2분의 1 x 곱하기 exponential 루트 3 i 루트 3xi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exponential 루트 3x의 i는 다음 관계식에 의해서 코사인의 루트 3x 플러스 i의 사인의 루트 3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오늘 exponential 이제 안에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3x가 되면 요거는 코사인 루트 3x 이제 이게 밖에 이제 마이너스가 바뀝니다. 사인의 함수의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원래 이제 어차피 fundamental solution에 상수값을 곱해서 이제 더하는 식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요 i에 대한 표현을 좀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 두 개를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날아가니까 사실은 200 코사인의 루트 3 x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어차피 두 개 앞에 또 상수를 붙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2배 C1이 됐든 이런 걸 이제 A로 표현을 하면 되니까 네, 이거 A로 표현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걸 두 개를 빼보면 만약에 2배의 I의 사인 루트 3 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이것도 허수니까 뭐 여기다 뭐 2I를 일단 나눠주고 한 거를 뭐 우리가 앞에 이제 곱하기 C 한 거를 그냥 통틀어서 함수 B라고 한다 그러면 요 식 자체는 그죠? y 원래 그걸 했던 거는 앞에 이제 실수부에 대한 해는 그대로 나오고요, 그죠? 요건 그대로 나오고 뒷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a의 코사인의 루트 3 x 플러스 b의 사인의 루트 3 x 이런 식의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허수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런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한 것에 불과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허수가 안 나오는 게 사실은 저희가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감이 좀 있어 보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한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상수의 어떤 관계나 특성 방정식에서 이제 허근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일반애를 구하는 건 뭐 과정은 똑같고요.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달리 해보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연습 문제나 뭐 이런 예제 문제 좀 풀어보시고 어떻게 보면 좀 그냥 계산하는 과정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답을 구하는 거가 목적이 아니고 왜 아까 처음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여기서 y equal 람다 x의 형태로 우리가 가정을 했는지 요 시작점을 좀 염두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일반의 어떤 동차형 homogeneous한 또 개수가 상수인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을 아마 좀 푸실 수만 있어도 사실은 어느 수준 이상의 보통 이상의 미분 방정식을 푸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이제 좀 특수한 형태의 2차의 미분 방정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y의 2차 미분항에 x의 제곱항이 붙어 있고요. 이제 변수적 코에피션트가 그다음에 두 번째 항도 x가 붙어 있는데
1차에 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y에는 x항이 붙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2차 미분한 텀에는 x의 2차 항이, 1차 미분한 텀에는 x의 1차 항이, 그 다음에 미분항이 아닌 텀에는 x가 붙어 있지 않아서 왠지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갖는 유형의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좀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일러 커시 이퀘이션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유형의 미분 방정식일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수한 방법으로 손쉽게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 정도의 어떤 미분 방정식, 이런 형태가 오일러 커시의 이퀘이션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더라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질적인 해를 구하는 거는 나중에 지금 리포트에도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오일러 커시 문제 이퀘이션에 대해서 뭐 매틀랩을 통해서 한번 해를 구해 보시고, 그냥 단순히 해가 나왔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봄으로 인해서 어떤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꾸 이제 익히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일반 해를 어떻게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뭐 아주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판서를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던 건데요. 이런 형태의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을 저희가 오일러 커시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일반형으로 한번 저희가 표현을 해보면, x분의 a의 y 프라임 플러스 x제곱분의 b의 y 이퀄 0이 되겠죠. 그러면 뭐 호모지니어스한 거고 2차 선형 방정식이고 리니어하긴 한데, 이 상수가 사실은 어떤 x의 함수, 독립변수의 함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풀기에 좀 난해한 사실은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근해 공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하는 거는 여기 상수일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죠? 이 부분은 이제 그런 걸 적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건데, 이제 특수하게 굉장히 그런 경우에 저희가 풀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뒤에서는 저희가 배우겠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이런 형태, 좀 특이한 형태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2차의 선형 미분 방식은 앞에 이제 x의 제곱, 독립변수의 어떤 제곱 형태, y 프라임의 앞에 이제 상수 곱하기 x 1차, 여기는 x가 붙지 않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도 이게 형태를 보아하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왠지 이거는 y 이퀄 x의 m의 형태의 방정식을 우리가 가정을 하면 왠지 이걸 만족하는 식을 쉽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차관점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y 프라임을 한번 구해 보시면 미분 공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되고요. y 프라임은 한 번 더 미분을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앞에 걸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x의 제곱, 여기는 ax, 그 다음에 여기는 b니까 여기 b, ax, 여기는 뭐 x의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 해보면은 b의 xm, 얘는 x가 하나 있으니까 다시 a의 m의 x의 m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얘는 x 제곱, 여기 마이너스 2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원래 2가 돼야 되고요. 맞나요? m,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x 제곱하면 요거 다시 xm이 되고, 이거는 m-1의 x의 m. 결국은 좀 다시 펼쳐서 보면 플러스 a의 m의 x의 m 플러스 b의 x의 m 이꼴 0이고, 뭐 x의 m을 밖으로 뽑아내면 결국은 m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am 플러스 b 이꼴 0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m 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m 플러스 b 이퀄 0이니까 저희가 요 안에 있는 식이 0이면 요걸 만족을 하게 되죠, 그죠? 우리 요거를 만족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m 값에 따라서 우리가 y 이퀄 x의 m이라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 해로 가정을 했으니까
m이 m1과 m2가 만약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네, 마찬가지로 얘는 일반 해는 y는 c1의 x의 m1 플러스 c2의 x의 m2가 됩니다. 네. 뭐 요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계산의 흐름 뭐 이런 걸 보시면 다음과 같이 쉽게 해를 구하실 수 있고, 뭐 예제 문제도 뭐 사실은 크게 다를 바 없거든요. 이런 형태인데 이 안에 있는 그 상수값에 따라서 이 특성의 어떤 조건이 바뀌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M1과 M2를 구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뭐 실수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 다시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해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중근이 나왔다. 아까 마찬가지로 M은 뭐 M의 뭐 알파의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다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Y1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으니까 Y2는 Y1의 U의 Y1이죠,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리덕션 오더의 방식을 써서 한번 해보시면 또 다른 어떤 형태로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뭐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기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적용된 나중에 이제 지금 모델링하는 문제들은 나중에 이제 한 번에 다 모아서 한번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해서 일단은 가름하고 여러분들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Y콜 왜 이렇게 가정을 처음에 했느냐 보아하니 오더가 여기는 2차, 2차, 1차, 1차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x의 m 이 다항식을 미분하면 이렇게 오더가 하나씩 줄어들잖아요, 그죠? 네.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하고 x의 m-1인데 앞에 이제 x 제곱이 붙고 x가 붙고 여기는 안 붙으니까 결국은 이 항들이 결국 이제 같은 오더가 되니까 다항식이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체인 룰을 기반으로 해서 함수의 곱의 미분, 그다음에 목세 형태의 어떤 함수의 도함수, 그다음에 그 두 개가 결합된 함수의 곱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다시 좀 실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미분을 이용한 문제 해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 중에서 역시 가장 파워풀하게 쓰이는 체인 룰을 적용을 했고, 왜 체인 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는 2차의 상미분 방정식, 특히 이제 우측의 소스항이 0인 우리가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상미분 방정식, 그 중에서도 상수항이 코에피션트가 상수인 방식의 어떤 일반적인 풀이 해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형태의 선형은 아닙니다. 앞에 이제 변수가 있고 그런 것, 선형이죠. 선형이긴 한데 리니어한 선형이긴 한데 이제 변수, 그러니까 코에피션트 변수인 오일러 코시 방정식에 대해서도 풀이 방법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해법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이제 거부감을 좀 없애고 좀 친숙해지려면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리포트를 통해서 대신 직접 푸시지 마시고 뭐 관심 있으시면 직접 한번 풀어 보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풀이 해법을 했으니까 그렇게 풀어 보시고 뭐 매트랩을 통해서 구한 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이제 강요는 이제 제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아까 말씀드린 상수항을 갖는 2차의 호모지니어스 선형 방정식에 대해서 매트랩을 통해서 한번 해를 구해 보시고요. 그 구한 해에 그래프를 한번 매트랩을 통해서 그려 보시고 어떤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미분 방정식은 사실은 어떤 현상을 모델링하는 그 운동 특성을 나타내는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때 여러 가지 해들이 어떤 다이내믹스를 갖는지 한번 이해를 자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저희가 좀 특이한 형태의 오일러 코시 방정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매트랩을 통해서 해를 구해 보시고 어떤 어떤 현상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살펴보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그 판서하는 데에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가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렇게 풀었지만 실질적으로 다음까지 원뿔 같은 이런 거에 최적이 3분의 1의 밑변의 면적 곱하기 높이 요거 이제 저 어떻게 보면 공식으로 외울 수도 있는데 공식이 아니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미분적분을 통해서 개념을 적용해서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원뿔만이 아니라 뭐 구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형상을 갖는 그런 물체의 최적이나 표면의 건널비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가 미분적분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가장 뭐랄까 기초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기계 역학의 문제를 풀으시는데 도움이 되고 완전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도 이번 강의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주 좀 접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그 참고 문에 보면 뭐 이거 당연히 유도하는 과정 뭐 네이버나 뭐 이렇게 인터넷 치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제출하시지 마시고요. 네. 실제로 한번 내가 어떤 미분 적분의 개념을 적용해서 한번 요걸 유도했을 때 점점 이제 미분 적분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없애고 또 굉장히 이제 친숙해지고 그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게 되니까 어떤 좀 가능한 본인이 어떤 그렇게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사실 유사한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내준 요 지금 숙제 2-1하고 2-2는 기한 내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제출하셨을 때 출석과 연관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협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